talks. This morning we played a very fast round of golf. We had a meeting afterwards, and it looks like it's doing well. Our trade deal, our relationship, our military ties.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이 두 사람이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두 사람의 친근감을 과시했습니다. 그 친근감의 과시가 해상에서도,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미국 최신 강습 상륙함 두 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 미군 기지, 사세보 기지에 입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 앞바다를 주름잡을 이 주인공은요, 아메리카호와 스텔스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는 뉴 올리언스호 두 척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최신형 강습 상륙함 두 척을 일본 기지에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 사세보항 기지에 이 와스포호하고 스테뎀호 두 개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함대가 일단 지금 이제 수리를 위해서 이제 미국 본토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돌아가면서 새롭게 배치되는 두 대배가 이제 아메리칸호하고 이제 뉴올리언스호인데, 네. 이 아메리칸호 같은 경우는 거의 준항모급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강습 36항보다도 훨씬 더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또 최신의 어떤 함대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이 상당히 증가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 사세보 기지로 오게 될 미국 강습 상륙함 도대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P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면요. 자, 지금 모습은 마치 항공모함처럼 생겼는데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메리카호의 모습인데, 김기호 교수님,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메리카호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항모 같지 않습니까? 네. 예, 저기에는 그 유사시의 F-35B 스텔스. 네. B는 해병대가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9대서부터 거기 갑판을 조금 개조하면 22대, 맥시멈으로 23대까지 배치할 수 있거든요. F-35B는 수직 이착륙이 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이 또 가능한 오프스필이라고 MV-22 수송 헬기죠. 수송 헬기. 거기는 무장한 병력을 1개 소대 내리 1개 중대를 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아메리카호가 출발하면은 저 안에는 병력이 한 2개 대대 병력이 있는데 이게 되면 몇 명인가요? 한 1000명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500에서 1000명, 그거를 그 대대급 또는 여단급 해병 원정단이라 그러는데, 네. 그걸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데, 이게 저게 어떤 최신냐에는 설명을 드리면은, 전에는 배로 이렇게 가가지고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상륙할 지점을 F-35B로 먼저 거기에 지원하는 미사일 기지나 공군 기지를 전부 초토화시킨 다음에 MV-22 오스프리와 CH-53 최신의 헬기로 그냥 하늘에서 배로 갈 필요 없이 그대로 거기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습 상륙. 예, 강습 상륙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면 전 뉴올리언스는 도크형인데 저 안에 상륙하는 배들이 다 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해안 근접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텔스로 해서 적에게 안 보이게 해서 해안 근접까지 상륙해가지고 그 단정에다 해병들을 실어가지고 그대로 상륙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메리카호와 뉴 올리언스호 가운데 뉴 올리언스호 같은 경우에는 강습 상륙함인데 스텔스 기능까지 있어서 예. 육지까지 가까이 가도 인지를 못하게 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저 두 척이 쌍으로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척이 지금 일본 기지에 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정구 시장? 일단 뭐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미국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전에 폼페오 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하면은 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상이한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군사적 옵션도 쓸 수 있다. 말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미국과 일본의 이 전에 없던 이른바 군사 밀월 관계는요, 그 뒤를 살펴보면 아주
아베 총리의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매하는 큰손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We had great talks. This morning we played a very fast round of golf. We had a meeting afterwards, and it looks like it's doing well. Our trade deal, our relationship, our military ties. Japan has agreed to buy a tremendous amount of military equipment. I mean, they're buying. 자, 미일 정상회담에서 타고난 사업가이자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친한 척하면서 아베 총리의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이건 무역 협상에서의 그렇죠. 얘기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큰 모습으로 보면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전 세계에 과시가 된 게 맞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장 먼저 간 사람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그랬죠. 자, 그 이후에 벌써 3차례나 골프 회동을 했었고요. 둘이 골프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번에도 보면 멜라니아 여사의 이제 생일을 기념해서 아베 총리가 직접 사실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두 사람이 한 7시간 넘게 같이 함께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또 사실은 오는 5월 달에 일본 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아하. 또 6월 달에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옵니다. 네. 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두 국가의 정상이 그렇죠. 가족의 생일에 초대를 받는다. 뭐 거의 그 굉장히 친한 정도는 거죠. 굉장히 친한 건데 사실 네. 이게 중요한 게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결국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만큼 일본이 자신들의 국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무역 협상에서는 일본한테 상당히 불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일본의 군사적 국익, 안보 국익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히 어떤 밀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한지를 얘기하려면 가족, 특히 아내의 생일에 다른 나라 정상을 초대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친분을 알 수 있지만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아내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잔치 안에서는 두 사람이 또 생일 노래도 같이 불렀다면서요. 그렇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또 선물도 특별한 걸 준비한 겁니다. 네. 저 아키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 그 49번째 생일인데 네. 지인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키운 차와 또 차 세트를 선물했고 아하. 또 아베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별도의 이제 어떤 그 컵스 단추라고 하는 또 그것을 선물했고 그래서 네. 선물을 각자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우애를 나누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써 올해 몇 년 사이에 4번째 같이 골프를 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내셔널 그 골프 클럽이 워싱턴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에 있는데 거기서 또 이번에 골프를 함께 쳤다. 골프를 함께 친다는 건 상당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박사님도 아주 친한 분들하고만 골프를 즐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본 아베 총리의 밀착 관계, 우리에게는 조금 씁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예. 부산과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현재 12개 나라가 모여서 연합 해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주도하는 주체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훈련에는 일본이 불참했다고요. 그렇죠. 일본이 불참했습니다. 어허. 그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 이번에 상임 공동의상이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거든요. 네. 이 훈련이 두 차례 열리거든요. 첫 차례는 부산 앞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주관했는데 일본이 안 오고 두 번째 싱가포르 앞바다에서 할 때는 일본이 참가하는 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관함시에도 뭐 우길기 문제로 일본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는 갔고. 어허.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탑10 시간에 했지만 북한의 그 해상 제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일본이 기지를 제공한 해상 제재 환적 단속 작전. 네. 예,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우리 관함식에는 우길기 문제로 불참했던 일본, 중국 관함식에는 우길기를 달고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이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와도 그걸 용인하겠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전승국이기 때문에 그 뭐 일본이 우길기 좀 달아도 우리가 그걸 용납하겠다라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과거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상징이라고 되게 싫어했잖아요. 원래 그래서 중국도. 우길기를 달지 못하고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함식에도 지난번에 10년 전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현재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 해칭을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무역 제재나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같은 입장으로서 또 대응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관계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밀착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요,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라는 우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우군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But I believe President Trump's intention to put pressure,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on Iran, in order to bring Iran to its knees so that we would succumb to pressure is doomed to failure. That's a very bad message, not only that you're sending to the people of Iran, but you're sending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they should not rely on the signature of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현정 의원님, 네. 이란이 미국을 향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탈퇴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곧 북한도 방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NPT를 탈퇴했던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 협상을 완전히 이제 파기시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란의 석유를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좀 한정적인 부분적인 또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오는 5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수입이 대부분이 이런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봉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은 이제 우리가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겠다 이런 이제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미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NPT를 탈퇴하면서 실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나라 간에 어떤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지금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양국이 만약에 어떤 면에서 핵거리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란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Almost 1 year ago, after withdrawing from the Iran nuclear deal, President Trump implemented the strongest pressure campaign in history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ur goal has been to get countries to cease importing Iranian oil entirely.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sanctions and monitor compliance. Any nation or entity interacting with Iran should do its diligence and err on the side of caution.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이란, 그리고 또 북한, 이 두 나라를 보면 어찌 보면 동병상련, 아니요, 거의 쌍둥이 같아 보입니다. 태영어정 공사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 때문에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면 이란에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었죠.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만일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공식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도 배째하는 밖에 없는데 배째하는 방법은 뭐냐.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아하.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욱 실장님, 네. 저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구나 했는데 지금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일단은 이란이 현재 NPT를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죠. 예,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현재 핵무기 개발 이게 북한이 했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란은 앞으로 석유를 하나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석유가 생산돼도 팔지를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현재 이란 외무장관이 북한에 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북한과 협상을 해서 석유를 갖다 주고 핵기술을 받아오겠다. 핵기술뿐만 아니라 완성된 핵탄두도 줄 수가 있는 것이 북한의 핵탄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내년 말까지는 100발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한 대여섯 발 정도를 이란에 준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게 앞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인지 앞으로 아마 국제사회에 상당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탄두를 만들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